황소장TV입니다. 3월 2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음날 그대로 상승하고 또다시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등 말 그대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보니 코스피 코스닥이 지난주와 반대로 엄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데요. 매일매일 금리 문제, 고용 상황, 팬데믹 상황 등을 주요 뉴스거리로 만들어 주식시장을 흔들며 개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몸집이 작기에 움직이기 쉽고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졌기에 오히려 이러한 장세를 잘 활용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가 종목을 잘 고르고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한 분의 의뢰로 분석하게 된 다우 키움그룹의 핵심주를 가지고 저평가된 가치 성장주를 발굴하고 매매하는 사례 분석을 하는 형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평가된 가치 성장주를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 투자가라고 일컬어지는 투자가들도 저평가된 가치 성장주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를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 투자가는 패그 공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했습니다. 존 네프는 네프 공식을 만들어 이를 투자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법 공식 등 나름의 수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언급된 방법 외의 설명은 지난 방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장TV는 적정주가 평가 모형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더욱 정교한 모형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사례를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가치 성장주를 찾아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다우 키움그룹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구독자분이 다우 기술과 다우 데이터 적정 주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을 분석해 보다 보니 앞에서 설명한 모든 지표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이상하리만치 높아 추적을 하다 보니 종속관계에 있는 키움증권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통상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부채로 사업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 됩니다. 그러한 회사를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의 연결 재무제표는 당연히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회사들이 모두 급격히 재무구조가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어 이들을 가치 성장주로 속였고자 다우 키움그룹 지배구조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다우 키움그룹은 지배구조표에서 보듯이 다우 데이터를 통하여 설계 및 지배구조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래 회장은 일남 이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들 김동준 대표가 체제를 이어갈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표에 나오는 모든 회사가 실적이 좋은데 참으로 대단한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인 HR과 한국정보인증도 상장사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키움증권의 재무구조와 적정주가 평가, 투자지표 분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데이터의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팬데믹 한창이던 2020년 1분기 이후에 급격히 재무구조가 안정되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든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다소 늦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부채 총계 문제를 오늘에서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이기에 키움증권, 다우기술의 부채가 다우데이터에 그대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0%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지표들도 키움증권의 실적이 반영된 것을 감안하여 위의 재무제표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우기술의 주요 재무 실적 추이입니다. 다우기술도 2020년 1분기 이후 실적은 과히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 스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아주 좋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 재무제표도 물론 자회사격인 키움증권의 실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채 총계 규모가 엄청난 것도 키움증권의 부채가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은 전통적인 증권사의 형태를 벗어나 증권업계를 매개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은행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확보한 가운데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지 개선, 금융시장 회복으로 상품 운용 수지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무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 평가 모형 추정 결과와 주요 투자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우데이터와 다우기술의 놀라운 실적 배경에는 자회사격인 키움증권이 있기 때문이지만 지표상으로 놀라운 투자 매력을 지닌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차지하는 것은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의 기술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키움증권 모두가 가치 관점에서나 성장 관점에서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세계적 투자가들이 만든 지표도 대단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분기 데이터로 계산된 ROE이지만 20% 이상이 됩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연간 데이터로 환산하면 다우 데이터는 69%, 다우 기술은 55%에 이릅니다. 페그 값은 작을수록 좋은데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습니다. 네프 공식 값은 클수록 좋은데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지표와 상승 여력은 다른 종목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데이터는 현재 조정 과정 중에 있지만 반등의 힘이 느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기술은 조정 과정에 있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0원대의 매물대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증권은 조정 과정이 길어져 주가가 이평선 121선을 터치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의 주가 추이가 앞으로 상승하느냐 추가 하락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실적 분석에서 보았듯이 실적이 너무 좋으므로 조만간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투자 결정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단순 참고하시고 다른 자료도 잘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황소장 즉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변동성 장세이든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저평가된 가치성장주를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후에 목표이익이 달성되었을 때 투자 당시의 마음을 잃지 않고 50% 정도 분할 매도하며 추세를 점검하는 등 매매 전략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평가된 가치성장주를 찾는 것입니다. 저평가된 가치성장주를 찾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재무분석과 시계열 자료 등을 활용한 적정주가를 평가하여 관심 종목의 실제 가격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소장TV는 적정주가를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뢰하는 종목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종목의 평가를 의뢰해 주십시오. 황소장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